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지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뇌는 기능에 따라서 5개로 구분되어진다고 배웠죠. 말초신경계는 다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보내주는, 즉 전달해주는 감각신경이 있고요. 또 중추신경에서 내린 명령을 운동기관에게 전달해주는 그 운동신경, 이렇게 2가지로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다시 그림으로 자극 전달 과정을 설명해 보자면, 자,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의 자극 정보가 말초신경계의 감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 즉 뇌나 척수로 전달되어지면, 이 중추신경에서는 들어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적절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럼 이 명령을 다시 말초신경계의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각각 운동기관에게 명령을 전달해주는,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경로 중에서 이 반응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자극과 반응의 경로가 살짝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교과서 374페이지에서 377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자극 전달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외부에서 자극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에서 그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그 받아들인 자극을 감각신경, 즉 시각신경, 청각신경, 후각신경, 미각신경, 이러한 신경 전달 통로를 통해서 뇌와 척수를 이루고 있는 중추신경에게 이 자극이 전달되어지면, 이 중추신경은 그렇게 들어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다시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정보가 운동기관에 전달되어지면, 따라서 우리 근육이 있는 우리 몸에 움직이는 기관들에서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 3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축구 선수들이 저 멀리서 공을 올려주면 문장 앞에서 날아오는 공을 보고 우리가 점프를 해서 머리에 공을 맞추도록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죠. 그 순간에 우리는 공이 머리에 맞는 순간에 또 눈이 저절로 감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에 따라서 내가 의식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그런 반응도 있는 반면에, 나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몸의 반응도 있다는 것이죠.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지 그 과정을 또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반응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눕니다. 자, 의식적 반응, 무의식적 반응. 자, 의식적 반응의 반대가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의식적 반응은 우리 중추신경, 즉 뇌 중에서도 뇌내에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반응들이 아마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의식적 반응 말고 이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있는데, 이 무의식적 반응은 다른 말로 반사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반사, 즉 무의식적 반응은 다시 2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조건이 있는 반사. 자, 조건에 따라서 반사하는 조건 반사가 있고요. 또 무조건 반사가 있습니다. 조건 반사는 대뇌에서 내린 명령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반응을 보이는, 어떤 조건이 되면 반응을 보이는 그런 형태의 반사를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요 의식적 반응 또 무의식적 반응에서의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적 반응. 자, 의식적 반응은
우리 중추신경계의 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뇌가 관여합니다. 대뇌는 다양한 정신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즉, 내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반응이든지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결국 대뇌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되어지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응 경로는 우리가 앞서 쭉 봤던 그런 경로를 따라서 갑니다. 자극이 발생하면 감각기관에서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에 전달되어지면 이 대뇌에서 바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다시 운동신경에게 명령을 전달시켜주면 운동기관에게 전달되어져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게 되겠죠. 사실은 이 감각신경과 대뇌 사이에 척수를 거치게 됩니다. 척수. 모든 말초 신경들은 이 척수를 통해서 대뇌로 들어오고 또 대뇌에서 나온 명령들은 반드시 척수를 통해서 운동신경에게 전달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엄밀히 따지면 감각신경 다음에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뇌에서 내린 명령은 다시 척수를 거쳐서 우리 책에는 이 감각신경 다음에 막바로 대뇌 또 대뇌에서 내린 명령이 운동신경을 거쳐서 전달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뇌 구조에서 중추신경의 구조에서 본 것처럼 그 말초신경 즉 감각신경과 우리가 운동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했는데 이 사이에 중추신경계의 척수 부분을 거쳐서 자극도 들어오고 또 명령도 이 척수를 거쳐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축구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뛰어올라서 공에 머리를 댄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겠죠. 뛰어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팔에 앉은 모기를 손으로 쫓는다. 이것도 내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걷는다. 이것도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같은 반응을 우리가 의식적 반응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 반응과는 반대로 무의식적 반응, 즉 우리가 반사라고 우리가 무의식적 반응을 그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이 반사는 다시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사, 조건 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되면 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안 되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사하지 않는다. 즉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조건 반사의 가장 핵심은 과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과거에 경험한 그 정보가 내 뇌내에 기억되어 있다가 그 저장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기억에 의해서 어떤 유사한 또 동일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 기억에 의해서 내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사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달 경로는 동일합니다. 앞서서 봤던 의식적 반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요 사이에 척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척수, 요 사이에 경로는 동일하고요. 결국 대뇌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대뇌. 이렇게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자, 노란색 레몬을 보면 우리는 먹질 않아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침이 고이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레몬을 한 번 이상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아주 시큼한 레몬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레몬을 먹지 않고 보고서도 입에 침이 고이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건 반사입니다. 레몬을 먹었던 경험이 대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레몬을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게 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조건 반사입니다. 무의식적 반응 중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조건 반사.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교과 시간에, 활동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적 반응의 두 번째, 무조건 반사입니다. 이 무조건 반사는 자극과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에 대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대뇌와 관계가 없다, 관계없이 일어난다, 이런 반사를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이 반사는 무조건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대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전달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고 감각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어지면 대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명령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즉 척수에서 막 벌어나가는 게 있고요. 똑같이 자극이 들어오고 전달되어지면 척수 거쳐서 대뇌가 아닌 연수나 중간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다시 척수를 거쳐서 운동신경으로 나가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반사에서는 대뇌를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겠습니다. 척수, 연수 또는 중간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운동신경에게 전달되어진다. 무조건 반사의 특징은 반응이 빠릅니다.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반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반응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먼저 척수 부분에서는 무릎 반사, 이 부분은 우리가 활동 시간에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배변, 배설, 또 뜨거운 것이나 뾰족한 것이 닿으면 우리가 빠르게 피하게 되죠. 이것이 다 척수에서 반응을 보내는 것입니다. 연수 부분은 우리가 구토를 하거나 또 하품을 하거나 어떤 간질간질 상황이 되면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또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침 분비가 되죠. 이러한 것들은 과거의 경험이 없이도 선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반사를 하게 되는 경우고요. 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눈물이 나오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연수에서 대뇌를 거치지 않고 연수에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이때 눈물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감정 변화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대뇌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슬픈 영화를 보거나 또 이별을 하거나 뭔가 내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은 연수가 아니고 대뇌에서 하겠죠.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중간뇌는 우리가 뇌 구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동공 반사, 즉 빛의 밝고 어둠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중간뇌에서 정보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 반사로, 이 세 가지 반사로 무조건 반사는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지는데, 반응은 의식적 반응, 즉 대뇌에 의해서 나의 의지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의식적 반응이 있고, 또 나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반사하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반응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무의식적 반응을 우리가 반사라고 하는데, 이 반사에는, 즉 무의식적 반응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기억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조건 반사가 있고,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반사를 하게끔 되는 그런 무조건 반사. 이때 관여하는 기관 구조는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하는 것을 구분하시고, 여러분들 교과서 377페이지 그림 7-15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종류, 이 그림을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기억하면서 요 구분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예들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